오늘 저녁부터 뉴저지 한인회의 추석맞이 대잔치가 뉴 오버팩 공원에서 펼쳐집니다. 퀸즈 아시안 변호사협회가 아시안 변호사들의 판사직 진출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뉴저지에서 주지사배 태권도 대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개봉되지 않은 7만여 표의 향방이 민주당 뉴욕시장 예비선거 결과를 뒤집을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뒷짐만 지고 있는 두 항공사에 대해 한인사회가 대규모 시위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맞아 추석맞이 대잔치가 이번 주말 뉴저지 뉴 오버팩 공원에서 펼쳐집니다. 한국 연예인 공연, 장터, 먹거리 등 다양한 전통 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고향의 향수를 달랠 수 있는 추석맞이 대잔치,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로 12회를 맞는 뉴저지 추석맞이 대잔치는 친구의 하나된 조화, 타민족과 함께하는 문화 한마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밤 전야제엔 천만 관객 동원에 빛나는 한국 영화 7번방의 선물이 야외 상영됩니다.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내일은 중국 예술 공연, K-팝 댄스 경연대회,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KBN 오디션 프로 드림 스테이지 팀이 꾸미는 락 페스티벌, 박근혜 한복 디자이너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김영석 한복 패션쇼가 펼쳐지며 저녁 8시부터 이날의 하이라이트인 박상민, 서문탁 등 한국 유명 가수들의 화려한 무대가 펼쳐집니다. 마지막 날인 15일에는 취타대 공연을 시작으로 1시 30분부터 본방송 KBN이 주최하는 나도 가수다 동포 노래자랑 대회가 펼쳐지며 한국 전통 무용 공연 등에 이어 한국 가수들의 공연이 전날에 이어 펼쳐집니다. 이 밖에도 행사 기간 동안 와우 나비박물관이 제공하는 파충류 체험관이 마련돼 아이들에게 큰 호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며 씨름대회, 연날리기, 제기차기 등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행사장 곳곳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뉴저지 추석맞이 대잔치는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사흘간 뉴저지 리치필드팍 뉴 오버팩 공원에서 열립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뉴욕에서 한인 변호사를 비롯해 아시안 변호사를 찾는 일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뉴욕에서 한인 판사나 아시안 판사를 찾아보기는 힘든 실정인데요. 퀸즈 아시안 변호사협회가 아시안 변호사들의 판사직 진출을 위해 힘을 쓰는 모습입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6년 퀸즈 지역 아시안 변호사들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아시안 변호사들의 판사직 진출을 돕기 위해 결성된 퀸즈 아시안 변호사협회. 변호사협회는 어제 플러싱에 위치한 대동연회장에서 30여 명의 판사들을 포함해 100여 명의 법조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첫 연례만찬을 열고 젊은 법조인들의 판사직 진출 지원 강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퀸즈 아시안 변호사협회 제프리 김 회장은 퀸즈 지역에 아시안 변호사들이 많은 데 비해 판사는 극소수에 불과하다며 협회가 적극 나서 판사직을 희망하는 변호사들에게 필요한 각종 정보와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데 힘써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onight's event, we hope to create an organization where attorneys can network, but more importantly, to find a way to support one another so that if there's any attorney that aspires to become a judge, that we can support that person and to help him become or her become a judge here in Queens County. 지금까지 뉴욕에서 한인이 판사로 임명된 변호사는 2003년 뉴욕주 판사로 임명된 정경배 판사를 시작으로 정범진 뉴욕시 형사법원 판사, 홍창기 뉴욕시 민사법원 판사 등 총 3명에 불과합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어제 뉴저지 한인 태권도 협회, 패남 태권도 연맹 등 뉴욕 일대 태권도인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11월 뉴저지에서 주지사배 태권도 대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0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최대의 태권도 축제로 만들겠다는 각오입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11월 뉴저지 최대의 태권도 축제가 펼쳐집니다. 아메리칸 대륙 42개 국가 소속의 팬 아메리카 태권도 연맹 주최로 열리는 주지사배 태권도 대회는 뉴저지 주지사 사무실이 공식 허가한 첫 대회로 향후 국제 대회로 키워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예, 이제 현재 주지사 사무실하고 얘기한 거로는 매년 가을에 11월 달에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는 거는 주지사가 그날 이제 참가하시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뉴저지 그 11월 달 첫째 주를 뉴저지 태권도의 주로 선포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1회 주지사배 태권도 대회는 11월 3일 뉴저지 베스킨 리치의 리치 하이스쿨에서 열리며, 뉴욕과 뉴저지, 코네티컷 등지에서 천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겨루기, 품새, 격파 등 총 8개 종목에서 자웅을 가르며 각 체급 우승자에게는 주지사 메달과 상장이 수여됩니다. 조직위는 또 이번 대회를 계기로 매년 11월 첫째 주를 뉴저지주 태권도의 주로 선포해달라는 요청을 건의했고, 긍정적인 답을 받았다며 앞으로 정기적인 주지사배 태권도 대회가 열리고 태권도 주가 선포되면 한식과 K-팝 등 적극적인 한국 문화 알리기로 동부 최대 한류 축제로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뉴욕시 예비선거에서 개표되지 않은 잠정 투표가 최소 5만 4천 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잠정 투표에 부재자 투표를 합치면 아직 개표되지 않은 표는 7만여 개에 이릅니다. 민주당 뉴욕시장 예비선거 결과가 안개 속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뉴욕시장 예비선거 결선 투표를 둘러싼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잠정 투표는 투표장의 유권자 등록 명부에서 누락된 사람이 일단 투표를 하면 나중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뉴욕시 선관위는 맨해튼, 브루클린, 브롱스, 스테튼 아일랜드에서 아직 개표되지 않은 잠정 투표 수를 5만 4천여 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퀸즈의 잠정 투표 숫자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잠정 투표에 부재자 투표를 합친 수는 약 7만여 개로 전체 표수의 10%에 해당합니다. 예비선거에서 1위를 차지한 빌 드블라지오 공익옹호관의 득표율은 40.3%로 작지만 결선 투표 기준을 넘었기 때문에 숫자상으로는 결선 투표를 치르지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관건은 부재자 투표입니다. 지난 11일까지만 해도 부재자 투표를 합쳐 2만여 표가 개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지만, 이번 미개표 잠정 투표 소식이 알려지면서 2위 톰슨 후보 측의 희망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결선 투표를 치러도 드블라지오 후보의 승리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여론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톰슨 후보 지지자들은 최종 개표 결과가 나올 때까지 포기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중대한 의사결정에 침묵으로만 일관한다면 상대방은 어떤 느낌이 들까요? 무시당하는 기분일 텐데요. 가뜩이나 한인 사회를 무시한 가격 담합이라는 용납 못할 행위를 하고 이후에도 뒷짐만 지고 있는 두 항공사에 대해 한인 사회가 대규모 항의 시위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부당요금 환불 신청 범동포위원회는 어제 퀸즈 한인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항공사에서 8,600만 달러를 부당하게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승객 명단 열람 거부를 통해 힘없는 동포들을 다시 한번 우롱하고 있다며 시위를 통해 두 항공사의 비협조적인 행동을 강력 규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위는 맨해튼에 위치한 대한항공사 사무실 앞이나 맨해튼 32가 한인타운, 존 F 케네디 공항 등 3곳 가운데 한 곳에서 펼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시위 일정은 추후 결정키로 했지만 퀸즈 한인회 이사단체 40곳이 참여할 전망입니다. 류재봉 위원장은 한인들, 특히 영어가 어렵고 인터넷 사용이 서툰 어르신들의 상당수가 가격 담합 피해를 입었다며 이들은 한국 항공사만을 믿고 이용하다 피해를 당했다고 밝히고, 하지만 두 항공사의 무성의한 태도는 용납할 수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위원회는 제4차 협조 공문을 두 항공사에 보내 이번에도 답변이 없을 경우 청와대 민원실 등에 해당 내용을 알려 재발 방지 방안을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일석삼 4조의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악취와 해충 피해를 줄이고 쓰레기 매립량을 줄여 처리 비용과 매립 기간 연장을 할 수가 있으며 감가상각비 절감,
무엇보다도 깨끗한 자연 환경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데요. 뉴욕시도 앞으로는 한국과 같이 음식물을 분리수거하기로 했습니다. 뉴욕시 의회는 어제 전체 회의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은 지난 2월 스테이튼 아일랜드 지역의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발표했고 지난 4월부터는 이 지역과 일부 어퍼 웨스트 맨해튼에서 음식물 분리수거제가 시행됐습니다. 맨해튼과 브루클린 공립학교 90곳에서는 이미 음식물 분리수거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5단계로 우선 단독주택 10만 가구와 대형 아파트 100곳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뒤 이번 가을부터는 맨해튼의 고층 아파트에 우선 적용합니다. 이후 브루클린과 브롱스 대형 아파트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내년 봄에는 스테이튼 아일랜드의 미들랜드 비치와 뉴드롭 비치, 토튼빌, 하울랜드 훅, 마리너스 등에까지 분리수거 지역이 넓어집니다. 뉴욕시의 분리수거 방안은 현재 유리병과 종이류를 분리수거하듯이 갈색 대형 용기에 자연 분해가 가능한 음식물 쓰레기를 넣어두면 청소차가 일제히 수거합니다. 대학을 앞둔 학생이나 학부모님들 학교 선택, 전공 과목 선택 신경 써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졸업을 한 후에도 산 넘어 산 취업 대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사회 신입생의 초봉이 소폭으로 올라갔습니다. 올해 미 대학 졸업 신입사원의 초봉이 지난해에 비해 2.4%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국 산학협회가 어제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 대졸자 초봉은 45,327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44,259달러보다 소폭 오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초봉 인상폭이 가장 높은 전공학과는 경영학과로 전년 대비 7.9%가 오른 55,63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수학, 과학 분야 전공자들은 0.9% 오른 42,731달러를 기록해 전체 전공학과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또한 컴퓨터 사이언스학과 출신은 오히려 2.5%가 줄었습니다. 이외 커뮤니케이션 학과가 3.7% 오른 43,835달러, 교육학과가 3.2% 오른 43,337달러로 이들 학과의 인상폭은 전국 평균을 모두 웃돌았습니다. 이공계 전공 졸업생들은 올해 평균 초봉이 62,062달러를 기록해 인문 사회과학 계열 전공 졸업생들의 37,791달러보다는 높지만 초봉 인상폭은 2.6% 오른 인문 사회과학 계열보다 낮은 2.3%에 머물렀습니다. 유치원 입학 등록 학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거나 또는 이른 새벽부터 줄을 서야 하는 등 부모님들에게는 부담이었는데요. 다음해 가을 학기부터는 한결 간편해집니다. 시범 운영에서 성과를 인정받은 온라인 킨더가든 커넥트가 운영됩니다. 뉴욕시 교육청은 킨더가든 커넥트를 다음해 1월부터 뉴욕시 웹사이트를 통해 공식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데니스 윌카시 교육감은 어제 학부모 연례 설문조사에서 75%의 응답자가 유치원 등록 신청을 온라인으로 하기 원한다고 밝히는 등 학부모들의 높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킨더가든 커넥트는 이미 2012에서 2013학년도에 맨해튼 1학군, 브롱스 7학군, 브루클린 23학군 등에서 시범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시교육청은 킨더가든 커넥트 가동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편리함을 추가한 것과 더불어 신청 절차도 간소화해 학부모들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킨더가든 커넥트를 이용해 방대한 학교 정보 검색은 물론 신청서 작성과 제출까지 모든 것을 가정에서 손쉽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신청서 한 장으로 입학을 희망하는 학교를 지망 순위대로 기입해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시교육청은 이달 30일부터 4주 동안 언론 매체와 대중교통시설 등을 활용해 킨더가든 커넥트 가동을 홍보하는 대대적인 캠페인도 펼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